생각이 피어나다 발상 생각의 날개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준비되었나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할까요? 미술책 1권이에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발상,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기,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재료에 대한 다양한 발견을 통해 창의 융합 능력을 키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 같은 소재라도 개인적인 경험, 시대와 역사의 흐름, 시대와 유행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주변에 있는 흔한 재료로도 기존의 의미나 쓰임에서 벗어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형태로 만들어낼지 생각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과 지식 습득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을 발상이라고 그래요. 다양한 발상의 방법으로 먼저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기, 대상을 다르게 관찰하기, 집합, 절단, 확대, 축소, 투시가 있어요. 먼저 작품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해요. 고고!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모래로 만들어진 작품 같기도 하고, 크리스 조던의 작품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좀 어렵네요. 의외로 이 작품의 재료는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환경운동가 크리스 조던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미국에서 5분마다 버려지는 2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을 모두 모아서 집합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르거나 베어서 나타내는 절단의 방법으로는 오렌지나 키위 같은 겉과 껍질과 모양이나 색깔이 다른 속, 그런 것들을 잘라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모양이나 규모를 크게 키우거나 작게 줄여서 나타내는 확대, 축소의 방법이 있어요. 아기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욕조에서 띄워서 사용하는 아주 작은 고무오리를 한강에 띄운다면 거의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이 고무오리 러버덕을 엄청 크게 확대해서 띄었어요.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뒤에 있는 건물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높이도 굉장히 높고, 이 오리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풍경이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확대의 방법을 통해서 달라지는 풍경이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죠. 팝아트에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위에 있는 굉장히 작은 연필 깎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화장실로 표현할 만큼 사람을 축소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야 하네요. 물체의 내부를 방사선, 엑스레이선 등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방법이에요. 투시의 방법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투시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뭘 잃어버렸을 때 속까지 다 보이니까 유용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기,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조, 생략, 상징, 은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모양들과 비슷한데 이 색깔만 다른 이 성냥개비 하나처럼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교복을 다 입고 있는데 한 명만 사복을 입고 있으면 강조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겠죠. 전체에서 일부를 줄이거나 빼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조개와 글러브를 보면 뒤에 있는 생략하는 방법과 차이가 나죠. 분명히 어떤 디자인에서 예를 들면 애플 마크를 보면 사과에 있는 여러 가지 무늬나 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단순화시켜서 디자인으로 만들었죠. 상징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크를 보면 누구의 제품인지 그 마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거제시에 상징하는 그런 마크 그리고 거제시라고 적혀 있는 이 글자를 보면 우리는 거제시 전체를 구체적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바다에 해가 떠오르는 이 거제시 마크를 보고 거제시를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의 상징이 된 비둘기예요. 평화라고 하면 구체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평화를 머릿속에 떠올릴 텐데 이 그림을 보면 구체적으로 평화를 알 수가 되겠죠.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의 방법을 소개할게요. 민화 작품이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이런 민화의 작품은 조선시대 그 19세기에 주로 많이 그려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숨겨진 그런 암시적인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까치 호랑이 배경에 보면 이제 소나무는 이제 뒤에 까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배경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호랑이는 까치에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신분사회를 해학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원래 호랑이는 힘이 더 세고 까치 정도는 이길 수 있는데 까치가 호랑이 보고 겁내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까치 호랑이의 의미를 중국의 까치 표범 그림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표범과 까치를 함께 그린 보희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중국어에서 표 발음과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의 보 발음이 같아요. 아울러 소나무는 정월을 상징하는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화면에 그려서 신년보희, 풀이를 한다면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이 들어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작품을 소개할게요. 이 작품은 네덜란드 17세기에 이제 주로 유행했던 작품인데 해골과 유리잔, 책, 깃털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선생님이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작품은 소재는 해골이에요.
이 작품의 제목인 바니타스는 인생무상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됐어요. 이 작품은 삶의 허물을 주제로 삼고 있고, 작품의 소재로 쓰여 있는 이런 재료들, 해골, 뼈, 엎어진 유리잔, 촛불 심지, 이런 정물화에 있는 소재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주제로 한 거예요. 이처럼 이 두 가지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로 표현한다는 설명이 이해가 되겠죠. 특히 민화에 있는 이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은 그 소재에 따라서 다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약간 부적처럼 다산, 아기를 많이 낳고 싶다든지, 출세하고 싶다든지, 과거에 급제하고 싶다든지, 건강하고 싶다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소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해골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할게요.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같은 소재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해골 캐릭터를 보면 옆에 옷의 캐릭터가 해골문이죠. 해골은 과거에는 죽음과 두려움의 소재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면서 금기시 됐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나 패션 디자인, 의류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냥 친근한 소재로 해석될 수 있죠. 재료에 대한 다양한 발견. 과거에는 연필, 물감, 대리석 같은 전통적인 미술 재료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현대에는 기술의 발달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재료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재료에 대한 다양한 발견. 허스트 작품을 소개할게요. 먼저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허스트의 작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허스트의 작품을 먼저 소개할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 허스트의 작품이고요.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서 굉장히 미술계에서 뜨거운 화제를 던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의 사치와 욕망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를 뒤덮여서 인간의 욕망, 끊임없는 욕망과 죽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의 예전 작품을 소개하면 방부제 속에 들어간 상어 또는 방부제 속에 들어간 송아지, 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근한 소재를 전혀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 놓고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주제로 작품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2007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이때까지 했던 그런 죽음의 소재로 다양한 작품 세계를 펼쳤던 그 이후 거의 정상급 아티스트로 올려놓는 작품이었어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 For the Love of God 이라는 작품인데요. 1720년에서 1810년 사이에 살았던 35살의 유럽인의 두개골 그리고 52.5캐롯짜리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861개의 다이아몬드를 촘촘하게 박아 넣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완전 무결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완전 무결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코 안쪽까지 붙였다고 했고
죽은 후에 내 두개골을 이렇게 해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을 거다.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음의 궁극적인 상징인 두개골, 그리고 사치와 욕망, 데카당스의 궁극적인 상징을 다이아몬드로 덮어버리는 것보다 죽음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표현했어요. 작품 제작에만 들어간 제작비에만 200억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1억 달러, 약 1100억 원 이상의 작품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1100억 원 이상의 판매가 돼서 현존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 되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 생각 노트 만들기. 두 번째, 마인드맵 그리기.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 하기. 네 번째, 스캠퍼로 생각해 보기. 첫 번째, 생각 노트 만들기. 두 번째, 마인드맵 그리기.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 네 번째, 스캠퍼로 생각해 보기. 스캠퍼는 대체, 결합, 적용, 변형, 다른 용도, 최소화, 역방향 등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한국어예요.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와 부품, 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침대, 태양전지 자동차, 요즘은 수소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들이 있겠죠. 그리고 결합하기에서 지우개를 잘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지우개 달린 연필이 편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창의적으로 발명품을 만들까? 아니면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릴까? 창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는 방법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스캠퍼 기법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페트병, 플라스틱병을 통해서 이런 업사이클링 작품이나 디자인, 발명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콜라 페트병으로 만든 의자를 소개할게요. 콜라 페트병으로 만든 의자인데 재활용 작품 같지가 않죠? 이 작품은 병뚜껑으로 만든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작품이에요. 고우의 작품을 이런 재료를 통해서 표현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면서 업사이클링 하는 작품이 되었죠.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예요. 버려지는 제품을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는 작품,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그냥 단순하게 원래 사용했던 것보다 못하게, 아니면 그 정도의 그 재활용이라고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디자인이든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능적인 부분이든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는 작품과 디자인과 그리고 발명,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법을 통해서 한번 업사이클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플라스틱으로 정했어요. 다음 시간에 플라스틱으로 된 페트병 또는 커피나 음료수, 일회용 잔,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된
버려지는 제품을 통해서 업사이클링 해보도록 할 거예요. 수많은 페트병을 재료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배웠던 창의적인 발상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 열심히 들어주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고 성실한 태도로 했는지 네이버 폼에 있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한번 평가해 볼 거예요. 글자로 나와 있던 것도 있었지만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질문하기 또는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다음 수업 전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일을 위해서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선생님 같이 응원해 줄게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